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이재용 1심서 무죄, 유삼성 경영 재시동이 오늘의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재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불법 승계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건데요.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 여길 좀 보겠습니다. 네, 재판부는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피고인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합병을 추진한 배경에 삼성물산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라는 거다라고 재판부가 봤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모두 줬다라는 건데요. 그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무죄냐? 여길 보겠습니다. 최지성, 김종중, 장충기도 이미전실 관련 임직원들 다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라는 겁니다. 1252일만 3년 약 5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였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기사도 좀 같이 볼까요? 네,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모두 무죄였다. 그러다 보니까 네, 부당승계 모두 무죄, 족쇄 풀린 이재용. 네, 족쇄가 이제 풀렸다라고 지금 국민일보는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볼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의 표정이 썩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이 모두 무죄가 나왔지만 밝지 않은 표정. 그간 3년 5개월의 회한이 느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민주당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 같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은 이거 권역별 비례제 가는 거 아니겠냐라고 했었는데 아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준연동형 비례제. 이걸로 간다면 무슨 얘기냐?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돌고 돌아 준연동제. 또 위성정당 판친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준연동제였었죠. 그때 위성정당이 35개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렇다는 거예요. 돌고 돌아 결국 원점으로 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용산에 100층 수직도시 세운다. 국제업무지구 11년 만에 재추진이란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에 사업비 51조입니다. 네, 시 차원에서 51조를 들여서 하는 사업 없죠.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용산에 100층짜리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공중정원 등 녹지 50만 제곱미터가 조성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네요. 네, 서울 속에 또 다른 서울 용산이 세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늘봄학교 돌봄 저녁까지 무료로 준다. 늘봄학교 올해 2학기부터 시작합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1학년부터 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보다 밥도 저녁밥도 무료로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정책이죠. 맞벌이 부모들, 학부모들 모두 발벌레 환영을 할 텐데 문제는 이게 정말 실천이 될 수 있을까의 문제일 겁니다. 일단 돌봄 업무를 맡을 사람이 현재 없다라는 게 교사들의 입장인데 업무를 맡을 8,500명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8,500명, 상당히 사실 많은 규모입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이 정책 실천까지 이루어져야 정말 좋은 정책인 거다라는 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화사하게 핀 꽃 매화입니다. 매화. 매화꽃 어디냐? 부산 남구입니다. 부산 남구에는 이렇게 활짝 어제 매화가 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꽃이 폈습니다. 이건 무슨 꽃이냐? 이건 눈꽃입니다. 네, 강릉 대관령에는 눈꽃이 폈다. 똑같이 어제 상황인데 한쪽은 눈꽃이 피고요. 한쪽은 매화꽃이 폈습니다. 네, 동시에 찾아온 봄꽃과 눈꽃. 일단 참 이 넓지 않은 땅인데
봄꽃, 눈꽃 상당히 다르지만 어쨌거나 꽃이 전국에 오긴 왔네요. 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떴다 당입니다. 떴다 방은 들어봤는데 떴다 당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이재명 반윤 비례연합 띄웠지만 결국 도로위성정당. 아까 저희 일면서 살짝 봤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해서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제3의 길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역별 비례의 이중 등록을 허용하고 소수 정당을 위한 의석 30% 할당 또는 권역별 최소 득표율 3%의 1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얘기 쭉 들으셨는데 혹시 하고 쏙쏙 알아들으신 분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한다. 준연동제를 추진한다는 아니고요.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병립형 비례인가 싶은데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역별 비례에 이중 등록을 허용하고 그럼 권역별 비례를 허용한다는 건가? 무슨 얘기지? 어려운 단어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지금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례대표 선거제가 뭐가 있냐?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것들 이런 겁니다. 일단 비례대표제 유형이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역구 따로 뽑고 비례대표 따로 뽑는 겁니다. 각각. 그래서 병립형이다. 연동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연동형.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는 준연동형입니다. 연동형은 아니에요. 일단 연동형부터 지역구 의석수가 있죠. 지역구를 뽑습니다. 그런데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봤을 때 정당 득표율이 더 높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족한 이 지역구 의석수만큼을 비례로 보충을 해주는 거. 이게 연동형입니다. 둘이 연동이 돼 있죠. 그래서 연동형입니다. 그러면 준자가 붙은 준연동형은 뭐냐? 이겁니다. 연동형은 이 연동형이에요. 그런데 아까 부족한 의석수만큼을 비례로 보충을 해주는 걸 50%만 비례로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자가 붙은 준연동형이다. 그럼 아까 권역별 비례는 또 무슨 얘기야? 이겁니다. 권역별. 그러니까 비례를 뽑긴 뽑는데 권역별로 나눠서 뽑는 게 권역별 비례고요. 이중 등록 얘기도 나왔죠. 이거는 지역구랑 비례 후보. 그러니까 내가 지역구에 출마도 하면서 비례대표 순번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중 등록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으면서 한 귀로 쏙쏙 들으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윤영걸 대표님 이렇게 개별 뜻을 다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뜻을 알고 봐도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준연동형 결론이 준연동형이야.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라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한 걸까요, 이재명 대표? 준연동형 할 거예요 하면 되는데. 뭐든지 네. 복잡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네? 신문 기사나 전문가들도 네. 기사 어렵게 쓰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 병리병은 정 300석 중에서 비례대표가 47석이거든요. 47석 중에서 10%를 비례대표 얻으면 4.7이잖아요. 네. 5석 주는 거예요.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은 47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300석 중에서 10% 등록하면은 얻으면 30석. 그거를 준연동형은 절반을 비례로 보충해 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하는 거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위성 정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연동형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3%만 얻어도 소수 정당이 비례대표를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문호를 주어지는 거죠. 넓힐 수 있는 좋은 취지예요. 근데 민주당이 4년 전에 하면서도 위성정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됐어요. 수십 명이 당이 생기고 뭐 투표 용지도 엄청 긴 게 나왔잖아요. 떴다방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를 잘못됐으면 공자도 얘기했잖아요. 과이불개라고 논어에 잘못된 것이 알았으면은 고쳐야 된다. 과이불개인데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도 공약을 했어요.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네. 또 사과까지 했어요. 근데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말을 어렵게 자꾸 만드는 게 위성정당 만든다는 거를 자꾸 포장하기 위해서 교원 영색이라고 해서 자꾸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자꾸 어려운 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적반하장이라고 국민의힘이 칼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방어해야 된다. 냄비 뚜껑이라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네. 위성정당 금지법을 민주당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 과반수가 넘잖아요. 근데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고 나서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 만드니까 우리도 만든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연동제, 준연동제를 한다면서 너무 지금 이 민주주의에 제일 중요한 게 선거 아니에요? 선거를 특정 정당, 민주당 마음대로 하고 민주당은 또 당대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이게 거의 독재 국가 결정하듯이 이렇게 가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사자성어가 나왔어요. 과이불개 교원 형식 적반하장 지금 쭉 나왔습니다. 일단 복잡하게 얘기를 한 건 뭐 포장하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안 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왜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인 건지 어제 이재명 대표 깊숙이 고개를 4번을 숙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한 이후 준연동제 유지하겠다라는 말을 이 말 앞에 사실 아까 뭐 포장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이 다른 설명들을 좀 붙였죠. 이런 이유 때문 아니겠느냐.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 관련해서 했었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올까요?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정당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긴 선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네,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때는 이거 위성정당 이렇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멋있게 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 해서 바뀌는 거야 그랬다가 다시 또 준연동제로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경호 위원님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굉장히 많이 사과를 했습니다. 불완전한 입법을 한 거에 사과합니다. 위성정당 금지 입법 못한 거 사과합니다. 준위성정당 창당에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사과하면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거에 결국 본인이 한 얘기를 뒤집는 상황이 된 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명분을 그래도 명분을 잃지 않는 마지막 길이었다라는 내부의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차선을 선택했다 뭐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이미 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했고 또 지금 윤 대표님도 설명하셨으니까 국민들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고 심지어는 우롱하는 건지 뭐 이거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만의 책임이냐. 국민의힘은 진작부터 우리 위성정당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위성정당 이름까지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은 책임이 없느냐. 저는 이 선거제도 얘기할 때마다 교과서 같은 말씀이라고 전제를 깝니다만 왜 선거제도 개편을 당사자들에게 권한을 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도를 우리 국민이 허용했느냐. 네.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집단인 거 맞아요. 그러나 선거제도만큼은 자기들의 활동 영역, 활동 무대, 관련 규정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만큼은 상시 논의하고 상시 개편하고 그걸 뭐 필요하면 국민투표라도 가는 별도의 기구에서 별도로 다뤄야 된다. 선거구 획정조차도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맹점이고요.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정작 출마자는 해당 선거구에 본인이 주소가 없는데도 출마가 허용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례대표 제도에 준연동형인지 연동형인지 이게 병립형인지 이거 가지고 너는 덜 나쁜 놈, 너는 더 나쁜 놈 이렇게 지탄하는 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다 안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매를 어차피 맞을 매인데 네. 조금 덜 맞는 방법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실리를 같이 찾는 그 결정이 어제 나온 발표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어차피 맞을 매긴 한데 신뢰를 그래도 찾는 방법을 어제 찾은 게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오늘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죠. 지금 뭔가 수맥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거제 갔다가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왔다라는 거죠. 네. 돌고 돌아 원점. 그럼 진지게 그냥 하는 게 나섰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대선 공약 뒤집은 2. 다당제 명분 살렸지만 또 떴다당 난립이다. 저희 오늘 키워드기도 하죠. 떴다당이 난립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네. 이게 뭐예요? 좀 자세히 좀 잡아주실까요? 네. 동아일보 1면에 나온 이 사진이에요. 이게 지난 2020년 총선 때의 비례대표 이 투표 용지입니다. 지금 3번부터 시작을 해서 37번까지예요. 네. 35개입니다. 35개의 비례대표 이 당 중에서 뽑았어야 되는 게 지난 총선이었다. 이때도 한참 저희 언론에서 얘기했었던 게 떴다당이다라는 얘기했었죠. 난립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 강전혜 변호사님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이야기한 부분에서 이제 비례정당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단 말이죠. 권한을 행사한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함께 여기에서 민주당과 그 제3지대에서 지지가 함께 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지금 말하자면은 용해인 대표의 기본소득당이라든지 뭐 네. 지금은 탈당했습니다마는 조정은 의원의 그 시대전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민주당 이중대로서 들어왔던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어떤 식으로 줄 세우기를 할 것인지 민주당에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바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2년 전에 대선 공약으로서 이야기했던 것은 위성정당이 없는 연동형 비례제가 대선 공약이었단 말이죠.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고서는 본인 당대표도 됐고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작년 한 11월 정도부터는 오히려 병립형으로 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이탄희 의원을 포함한 이제 몇몇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 굉장히 반발을 했었고 결국에는 지금 뭐 준연동형으로 해서 계속 가는 형태로 볼 것인데 이제는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 상황에 있어서는 마치 지역구 의원 공천을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비례정당들에서 어떻게 줄 세우기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아주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형님당이고 그만큼 또 모든 권한도 갖고 있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건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거냐라는 지금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줄 세우기를 한다는 의혹 조현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 선거제 관련해서 결정이 좀 지나치게 늦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우려의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주에서 사과의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선 공약을 실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네. 저는 야당 정치인으로서 그러한 모습은 그러한 진심이 국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민주개혁 진보 세력을 통합하는 대통합하는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히셨는데 저는 그것이 단순히 위성정당으로 치부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의 새 진보 연합과 같은 네. 그런 분들과 함께 정당을 만들어서 원내에 진입한 사례가 있었죠. 지금 지금 준연동형 제도 자체가 그 거대 양당 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것이 진보적인 제도이죠. 이 다당제를 바라는 그러한 국민적인 염원을 위한 제도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추후 총선 과정에서 네.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연합을 통해 가지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결정 자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기는 좀 늦었지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기는 늦었지만 칭찬받을 수 있는 걱정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칭찬이 아니라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5천만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 명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좀 초현실적이라고 할까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이 선거에서 자기를 방탄해야 되는 대단히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5천만을 위한 선거제를 이해관계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맞느냐,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 조현선 변호사님.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네. 만약에 이재명 당 대표가 본인을 위한 선거제를 할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 준연동제를 유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립형으로 회귀를 했겠죠. 병립형으로 회귀했을 때 어떻게 보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지킬 수 있는 더 많은 국회의원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리를 지키는 제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위해서 준연동제를 사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그런 선거제 전략 그리고 선택인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 자체가 아마 어폐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을 생각했으면 병립형으로 가는 게 더 나은 선택 아니었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강전혜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혼자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이러한 선거 제도를 개정을 하려면 현재는 네. 준연동형이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의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비례정당들이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비례정당들은 사실은 민주당 외의 인사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뭐 용해인 의원, 예전에 조정은 의원 이렇게 들어왔던 것처럼.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민주당 이중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줄 세우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이 들어오려면 단독의 정당으로서는 그 국회 입성이 어렵단 말이에요. 민주당 줄타기를 하고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 또다시 뭐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결이 있을 때 네.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 외의 다른 인사들도 원내에서 도와주는 이중대가 생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이번 선거제 야권 연대를 통해서 한다는 건 본인의 방탄을 위한 야권 연대의 어떤 토대로도 활용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지적이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어요. 지금 아니다, 기다 지금 양쪽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데